참 내적 갈등이 생기죠. 내 투자 철학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뭔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의 자금, 테마주도 한번 좀 손을 대볼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고수들은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있을까요? 바뀌는 시장 분위기 가운데서 실전 투자에서의 팁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략 체크인이고요.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포트폴리오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B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시장의 색깔이 좀 다소 바뀐 모습인데요. 일단 시장 분석부터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지표 대기 모드로 전환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 전체가 어느 정도 좀 지켜보는 흐름이었었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 대기 모드 중에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그러한 훈풍이 코스닥에는 조금 이어져서 이제 뭐 우리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7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기 모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직까지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어디가 맞을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조금 붙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진위 논란이 생기면서 하락을 했었고 어제는 다시 상승을 했었고 오늘도 상승세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실전에서는 매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문제가 방금처럼 이 진위 논란 여부가 터졌을 때 가격이 급등락하는데 뭐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소 조금 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진위 여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시장에서 진짜로 믿느냐 아니라고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검증하지 못하니까요. 그 부분에 맞추어서 시장에서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고 시장에서 수급이 이제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만큼 강력하지는 않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를 대표로 해서 주도주가 굉장히 명확하고 그 주도주가 시총이라든지 규모가 좀 컸던 거에 반해서 초전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들이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위주로 조금 접근하신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 지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2분기 실적이 이제 또 부진하게 나왔죠. LLF를 필두로 해서요. 결국에는 뭐 몰랐던 부분, 예상치 못한 부분은 아니지만 당연히 이제 시세가 상승하던 시기에는 문제가 안 됐겠지만 지금은 시세가 조금씩 꺼져서 하향 안정화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부진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현대차가 전기차 부품을 이제 감산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 그것이 또 실적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차기 주도주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봇 산업 그리고 의료 AI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었나요?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에서 이제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다음 업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시장에서 조금 받아들이는 쪽으로는 로봇 산업, 의료 AI 쪽이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운용 전략에 변화 있으세요? 네, 우선 일단 주식과 현금 비중 100대 0이라는 비중은 그대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에 조금 편중돼 있던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종목을 이제 교체하는 기준은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롤, 그러니까 포지션이 겹치는 종목을 한 종목씩 빼가면서 한 종목씩 바꿔가는 그런 전략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봇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루밋을 이미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2차 전지 종목을 이제 로봇 관련주로 하나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시장 수급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포트에 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있어서 우선 이 초전도체 관련주를 제하고 자기 주도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테마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실전 매매에서는 현재 활용하고 계시군요. 여기서 또 단타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안해서 또 그런 종목군들은 제외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은 운용 전략의 변화가 좀 있었죠. 종목 교체도 좀 일어난 포트폴리오인데요. 기존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2차전지에 다소 좀 쏠려 있다. 비중이 좀 있는 포트폴리오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까지 이렇게 2차전지, 범 2차전지 관련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 20%씩 있고요. 그리고 루닛, 이 의료 AI 쪽, 이쪽이 20%, 그리고 반도체 쪽에 ISC는 이 반도체 같은 섹터 내에서 수평이동을 했던 종목입니다. ISC도 20%, 현재 100%의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2차전지는 슬슬 주도주의 자리를 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관련된 세 종목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하나씩 좀 봐주시죠. 우선 이제 에코프로가 가장 중요하니까 에코프로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110만 원 선 이제 지지선 이탈을 했거든요. 110만 원이라는 라인 자체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래쪽으로 본다라면 100만 원을 지지하느냐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10만 원을 얼마나 빠르게 탈환하느냐도 좀 중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2차전지 업종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좋은 흐름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에코프로 한 종목만 놓고 봤을 때 여전히 2차전지 중에서는 대장주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아시다시피 대장주라는 역할 자체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수급을 더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상승하는 좋은 모멘텀이 있을 때 더 많이 빨아들인다는 점 생각해보면 에코프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고요. 대신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이번 달 이제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또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체크하면서 지지선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전제하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 구사할 생각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범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큰 편입니다. 종목이 좀 가볍다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여전히 신고가 영역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유를 할 생각이고, 2차전지 업종 변동성이 생겼을 때 이제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맞는 대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일단은 교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체를 진행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롤 역할이죠. 같은 역할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같은 역할, 같은 포지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남아있는 모멘텀이 어떤 것이 더 크냐라고 했을 때 포스코홀딩스보다는 에코프로가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는 역할이 겹치는 둘 중에 하나를 제한다라고 하면 포스코홀딩스를 좀 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났다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신고가 영역 진입 후에 지지선을 얼마나 이게 유지해 주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포트에 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55만 원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재진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종목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세 종목 가운데서는 포스코 홀딩스를 종목 교체하겠다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루닛 보겠습니다. 루닛도 고점에서 점차 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대로 홀딩하세요? 네, 우선 지지선이 유지하는 한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머리에서 팔 수는 없어도 어깨 정도에서 팔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이 어깨로 조금 어깨 부분에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지선이 유지가 되면서 어깨에서 반등이 나와 다시 머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차기 주도주로 로봇 관련주 혹은 이제 의료 AI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신에 만약에 지지선이 이탈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AI 관련주 내에서 수평 이동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주가 보니까 많이 꺾인 건 없네요. 지금 거의 살짝 밑으로 꺾여 있는 횡보 정도인데 지지선 유지하니 그대로 홀딩. 다음으로는 ISC 있습니다. 이 종목은 산지 얼마 안 됐는데요. 흐름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우선 이제 ISC 같은 경우 21선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지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는 충분히 관망을 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하면 뭐 다른 종목들,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주에 매매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ISC 같은 경우에 9만 원 매수, 9만 5천 원 매도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이제 한 세 차례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결국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포트에 담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선 충분히 조정 구간을 거치고 시세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바이 앤 홀드, 매수 후에 기다리시는 전략도 가능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9만 원, 9만 5천 원 사이에서 박스권 매매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SKC의 피해수가 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냈고 대체로 호재로 보기는 하는데 상당히 좀 비중 있는 고객사인 삼성전자 쪽으로의 납품이 이제 취소가 될 수 있다 혹은 다른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수혜를 받는 종목이 TFE 단기에 많이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이 뉴스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이제 뉴스 자체는 ISC의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 자체가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은 생겼지만 사업도 비즈니스 쪽으로 보았을 때는 마이너스 되는 요소겠죠. 우선 저는 이제 뭐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런 이슈보다는 이슈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슈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이 지금 횡보하고 있는 차트의 모양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이 횡보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횡보 구간에서라면은 충분히 뭐 기다리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부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뭐 내용 사실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고 계신 종목군들 쭉 봤고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를 하면서 20% 현금이 생겼는데 신규로 종목 담으셨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T-로보틱스 다 봤고요. T-로보틱스는 로봇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아마 관심이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승, 뭐 어제 유진 로봇, 로보로보 같은 종목들도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뭐 상한가도 갔었죠. 근데 이제 단지 제가 생각하는 약간의 이제 매수를 하기에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서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앞선 매물이 많다는 이야기고 앞선 매물이 많은 종목들은 결국에는 상승을 할 때 이제 탈출하려는 욕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시세가 좀 연속성이 이어지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오히려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종목 자체가 뭐 신고가액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종목 좀 개별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종목은 산업용 물류 로봇, 이제 ARM이라고 하는 그 제조업체거든요. 이게 뭐 여기가 뭐 물류 아니면은 아니면 뭐 전기차, 2차 전지, 뭐 이쪽으로 이제 산업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구축하는 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SK 온양으로 이제 납품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미국 법인에서 2차 전지 생산 공정 물류 자동화 시스템 사업 수주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시세가 조금 더 가볍게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비님 굉장히 좀 이렇게 친절하게 시장 상황을 읽어주시고 하시는데 매매 스타일을 보면은 상당히 과감하세요. 그래서 올라탈 때 과감하게 그리고 고민 없이 뛰어내리면서 큰 수익을 냅니다. T-로보틱스 지금 많이 오른 듯도 보이지만은 사실 앞서서 눈이 또 많이 올랐다 싶을 때 사셔가지고 200%, 300% 수익을 또 내시더라고요. T-로보틱스도 그 선택 기대하면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포트폴리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목 교체 있었습니다. 20%씩 각각 보유 비중 있고요. 에코프로와 루니 그리고 에코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ISC 있고요. 또 포스코 홀딩스를 T-로보틱스로 교체 매매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우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